시간은 중고급 과정이라기엔 그건 이제 중급 과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급 과정에 조금 더 중급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조금 뭐 테마별로 뭐 십성으로 뭐 나의 적성 뭐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내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었고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육신과 십성들의 각각 특징, 특장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먼저 각각의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한 뭐 이해라기보다 뭐 완전하게 이해를 익힌다기보다는 제가 프린트물을 지난번에 드렸듯이 그거라도 이제 보고 알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가장 중요한데 육신과 십성의 그 원리 중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그 프린트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분당식 드린 거 있잖아요. 저기 육신과 십성 중고급 과정 처음 할 때 내드릴 때 거기 보면 그 뭐 대인관계 육신과 십성으로 대인관계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심리 보는 것, 심리적 성향, 또 그 다음에 육신과 사회적 성향, 그게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육신과 십성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도 또 반복적으로 또 해놨는데 좀 나오는 게 여기 십성의 대인관계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드린 거 요거잖아요. 요거만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짚어본 거지만은 요 십성의 대인관계, 여기 대인관계란 그죠? 보면 전부 십성의 각각의 대인관계로 어떻게 되어 있나? 가족적인 것, 일단 대인관계는 가족적 이제 비견이든 급제든 간에 가족 비견이라면 대인관계는 가족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동성애, 형제, 자매, 사촌 이미 뭐 짚어본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동급에 있는 그런 이제 육신 관계죠. 그런 관계들을 이제 비견이라 하고 이런 애. 그러면 비견이나 직장에서 비견은 이제 동료들이겠죠. 동성애 동료 이런 것도 탄다.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적어 본 겁니다. 그다음에 뭐 동업자, 동창생, 사회적으로는 사회에 나가면 친구, 그다음에 의형제, 의자매 이런 것들은 비견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운에서의 이제 또 비견의 운이 올 때 나중에 따로 또 합니다. 내 책에 181조인가 거기 보면 세운이라는 거 대운 보는 것도 있고 세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세운은 연운을 뜻하는데 그 연운이 이제 십성적으로 나한테 어떤 운이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내가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만 여기서는 대인관계를 놓고 봤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자, 비견의 운이 왔을 때는 대인관계는 어떨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어떨까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 다음에 급제의 운이 왔을 때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일들이 벌어진다. 그들을 통해서 길과 흉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만약에 자, 제 첫 번째 비견입니다. 비견에 길흉 해놨습니다. 길흉은 형제나 자매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크게 길하거나 흉하게 된다. 길하거나 흉하게. 그 다음에 형제 친구의 도움이 있으니 재물을 급탄한다는 뜻으로 금전 거래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견의 운은 내가 비견에 오면서 좋은 환경에 있다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 좋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비견에 있는 대인 관계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유리해진다는 내 운이. 또 아니면 내가 길이 아니라 흉하게 오히려 내한테 좋지 불리한 환경에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불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인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십성 다가 끝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바로 그 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보면 비견은 내가 신약자일 때 만약에 신약자이면은 비견의 운에서 내가 운이 발하잖아요. 좁아지거든요. 그다음 신강자는 오히려 비견의 운에서 오히려 급제의 값을 경쟁자가 생기라고 오히려 나의 재물에 내 것을 빼앗으려고 옷에 내 것인데 확정된 내 것에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거와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좋고 길하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다가오는데 그들 모두가 그와 관계 있는 비견의 관계에 있는 육신적 대인 관계를 통해서 손해 볼 것이고 또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중은 그렇게 본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신약자다. 신약자면은 내가 인비를 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인성과 비급을 뜻하지만 인비를 취해. 그러면 나도 평소에 내 생활이 내 조그마한 습관이나 생활이 내 육신적 관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인성은 누굽니까? 우리 선배, 나의 후원자, 어머니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놓으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나는 비견이 나한테 이롭게 내 사명 면에서 비견이 분석의 신약이야. 그러면 비견을 내가 많이 기운을 내가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잘 사귀어 나누면 나중에 그것이 이 운이 오면 내가 해놨던 그들을 통해서 좋게 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평소에 무단히 내가 신약자인데 친구도 없고 내 혼자 뭐 어디 뭐 누가 가자 하면 좋다 하면 한번 가보고 뭐 안 그러면 내가 주체성이 내가 주도적이도록 못하니까 그래 주변 환경에 많이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돼요. 그러면 내가 비견급에 대해서 아무런 대인관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비견이 운이 온다고 해서 팍 바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비견급에 운일 때 오히려 흉하다. 그러면 주변에 친구를 정리를 해야 돼. 친구도 구조조정해야 돼. 꼭 덕실을 따져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진짜로 참 필요한 친구, 그죠? 또 그렇지 않은 친구와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친구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나인데 해코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내 생활 속에서 그걸 잘 다스려 놓으면 그 운이 왔을 때 그에 있는 그 대인 관계들을 통해서 그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힘을 입고 더 길하게 되고 또는 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비견에 의해서는 비견은 또 급제에 비해서는 또 긍정적이죠. 오히려 긍정적이지만 비견은 무엇이라도 많으면 안 좋다는 거죠. 급제는 신약자인데도 급제는 어떻습니까? 급제는 일단 비견과 급제는 차이는 급제는 비견은 그냥 긍정적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다가온다고 동업자라고 해요. 그래 신약자한테서는 힘을 실어주고서 오히려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강자한테는 이 동업자처럼 다가와서 내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조금 내 확정된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내 것을. 그래 결국은 비견도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만은 비견은 내한테 이미 안 그래도 주변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죠? 많은데 또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고. 그럼 사실 난 필요 없죠. 안 와도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슬쩍 거쳐놓고 내 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 급제값이에요.
그럼 어디서 여기서는 나는 잘 다스려야 되겠죠.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겁제는 동업자로 다가오겠죠. 동업자로 다가오지만 이 사람은 이미 동업자가 아니라 동업자의 가면을 쓰고 내 눈뒤 때리려고 옵니다. 이미 급제적으로. 이 운에서 내 급제적인 운이 왔을 때는 다가오는 내가 신약자이면은 만약 신약자이면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여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그에 대한 이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급제다. 그런데 신강자한테서 어떻습니까? 비근급이 많은 사람한테 급제의 운이 오면은 그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가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부대한방 맞습니다. 그래서 급제라는 것은 그래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 명에 비근급이 많이 있다면, 그죠? 많이 있다든 급제가 내 옆에 하나 붙어 있다든 하면 그건 언제라도 사회적으로 만약에 이 월에 급제가 있다면 고통스럽겠죠. 그런 대신 다른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로 대신다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식신과 상관은 식신이라는 내 사회적 식상이라는 내 사회적 대인관계, 가족적 대인관계, 그들을 통해서 내가 크게 운이 발하거나 길하게 발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 때문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같은 어떠한 형태든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대인 관계에 있는 그들을 때문에 내가 또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들이냐 얘기죠. 자, 그러면 식신이라는 것은 여자한테서는 자녀도 되고 이건 이제 이미 이제 다 아신다고 보고 남자한테서는 장모도 되고 이렇습니다. 직장에서는 동성애 부하 직원을 한다. 뭐 여자한테서는 뭐 자식이라처럼 남자들한테서는 아니 사람, 조카뻘 이래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조카나 자녀뻘 되는 손 아래 사람, 제자, 전수자, 인성이 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비급은 식상은 비급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런 거죠. 손 아래 사람, 제자, 전수자를 통틀어서 식신적 관계다. 그래서 이제 길흉은 자녀 또는 수아들로 하여금 영화를 누린다. 그다음에 내가 100% 식상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베푼 거잖아요. 내가 표현한 것도 되고 베푼 거죠. 내가 베푼 그 공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베풀었던 그들을 통해서 그 식신이라는 관계에 있는 대인 관계들을 통해서 그들한테 베풀어 놓은 것들이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움 준 것들이 오히려 흉하게 작용하면 도움 준 것이 그게 화근이 돼가 오히려 나한테 눈탱이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맥락은 같습니다. 그 각 십성의 그 대인 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 것이 이제 길하게 다가오거나 흉하게 또는 흉하게 다가온다 이거죠. 근데 돌아오는 이제 방법도 이제 조금씩 다르죠. 다르게 그렇게 했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 전에 식신에 자녀나 수아들로 하여금 영화를 누린다. 또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되게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소에
식신과 상관의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다 이러면 그 식상을 내가 평소에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써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기운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많이 베풀어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라 이거잖아요. 그래 놓으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베푼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크게 운에 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식상에 식신에 운이 온다고 해서 이걸 내가 운이 확 살아나지는 않는다. 단지 기운은 식신의 기운을 내가 뭔가를 뭐 다른 각도에서 또 내가 뭐 내가 뇌를 자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이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이미 해놔야 된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그걸 내가 식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신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용신을 내가 써야 되거든. 평소에 안 쓰고 용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처럼 식신이 용신이다 그러면 식신을 써라. 어떻게 그러면 내 수하나 아는 사람이나 제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해서 그것도 내가 또 베풀고 좀 이런 걸 해놔놓으면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 길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그 운이 온다고 해서 바로 그런 생각이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은 써라. 쓸 용자에 그래야 그게 나중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 그런데 뭐라 하더라. 그 불교에서는 그거 덕을 쌓는다 합니까? 뭐 복지 있는다, 덕을 쌓는다 이래 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명리는 평소에 용신을 찾지 말고 용신을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죠. 그 써야 되는 게 활용해야 된다. 내가 사용해야 나중에 그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십성의 대인법에서는 상관처럼 내가 베풀어 놓으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것도 식신과 상관은 식상의 차이는 또 뭐였습니까? 식상의 차이는 식신은 내가 생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상관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설계하는 것이다.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관은 식신은 이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하지만 상관은 조금 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욕심이 앞선다는 거죠. 좀 그럴 수도 있다. 상관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관의 자체가 누구 어느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자녀는 똑같죠. 식신이나 상관이나 뭐 똑같습니다. 그 음양만 다르니까 그들의 대인 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죠? 그들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베풀어 놨더라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길할 수도 있다. 이 상관을 보면 힘들게 키워 놓아도 지가 잘라서 잘 된 줄 알고 쳐다보지도 않아 마음이 아프다. 이 결국 뭐고 하면은 이제 좀 섭한 마음을 가진다. 섭섭하게 느끼니까 그런 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재를 보면 재성은 정편재 이것도 뭐 말할 거 없이 뭐겠습니까? 정편재가 용이었다면 정편재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용을 썼으면 용을 썼다는 것은 누구면 정편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라면은 여자도 되고 편재라면은 아버지도 되고 또 여자라면은 저는 어떻습니까? 또 남편의 어머니니까 시집의 환경은 또 이 재라고 하거든요.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또 잘 평소에 그러한 정편재적 육친 대인 관계에 있는 육친들과의 관계를 내가 용신이었다면 그들을 용을 쓴 거예요. 써놔놓으면 나중에는 그 운이 올 때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재는 가족으로 볼 때는 부친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시모가 되고 또 남자들은 뭐 책에는 뭐 애체를 써놨습니다만 여자이기도 하고 그다음 직장에서는 편재는 종업을 뜻하는 거예요. 종업 그다음 직원 내 직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재는 평관과의 반대로 완전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인관계
그 다음에 길흉으로, 사회적으로는 내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늘 제가 이 가면서 이제 머성대, 주종의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아무 대꾸 없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편제적 관계다. 이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흉은 부친으로 인해서 일찍 성공할 수도 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부친 때문에 머리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 길흉은 그건 부친이라고 이런 편제적 대인 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화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죠? 수화 편제적 관계니까.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길흉은 뭐다? 길하게 사주 명에서 길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손해볼 수도 있다. 자신의 노력에 부친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암시, 믿는 도끼에 발등도 시킵니다. 이게 편제적 관계, 편제가 이제 좀 관계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편제는 좀 유행이 우선 편제 때는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명리가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용신을 용신 배운다고 돌아다니고 찾고 이러는데 용신이 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까지 다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용신 찾으면 그걸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편제면 편제도 써라. 편제가 용신이면 편제적으로 써라. 그럼 어떻습니까? 편제는. 그럼 편제적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말을 거절할 수 없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사실 입장 바꿔놓고 본다면. 그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짓듯이, 그죠? 덕을 베풀듯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돌아서 편제적 우릴 때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가 상승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평소에 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나 나누고 나중에 편제적 운이 오면 편제적 운이 오면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동합니까? 욕심이 커질 거 아니에요. 재물적 욕심도 커진단 말이에요. 내가 베푼 건 하고도 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죠 않고 욕심 커진 만큼 내가 거두고 드리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그들 내가 좀 전에 내가 주변에 이런 사람 봤어요. 지금 뭐 해도 그 사람이 안 보니까 배워야겠지. 어떤 데 투자를 해서 이미 내가 볼 때 이 돈이 날라갔어. 이 몇 천이 돼요. 이때는 몇 천이 아니에요. 한 2천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때 이 돈이 약간 한 2천 정도 안 됐어. 안 됐는데 내가 볼 때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 돈이 또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한 100 이하 정도 몇 차례 한 몇십만 원씩 몇 차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요거 받았는 거 플러스 해가 또 돌치고 있는 거야. 이걸 찾으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실제로 봤거든요. 참 이거 뭡니까? 욕심이잖아. 그래 평소에 편제가 얘한테 안 맞다면 이거 끊었어요. 그죠? 이거 분별력이 없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용을 쓰면 용을 쓰면 저런 일은 없다. 그 용을 쓴다는 건 뭡니까? 그 분별력은 뭡니까? 편제적 내가 했는 거 기대 이상의 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편제는 저런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정제처럼, 그죠? 정제처럼 아이고 돈 먹고 내 했는 것만큼 먹어가면 되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욕심 안 부리면은 저런 경우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래서
이들과의 여기에 놓여져 있는 그 십성에 놓여져 있는 그 대인 관계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잘 활용을 했어. 활용을 하면 길과 흉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럼 정제를 본다는 거야. 정제는 무슨 편제와 다르게 정제는 나와의 정제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육신 관계는 그럼 우리가 정해진 것은 남자한테서는 정제는 아내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내 종업원 그 다음에 세밀하게 내 일을 담당하는 직원 격리 직원 뭐 세무사 뭐 직원 이런 것들이 있죠. 세무본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제적 대인 관계다. 그 다음 사회적으로 보면은 외부의 여성들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한테서는 이 여성들 그 다음에 내가 부리는 사람이면서 내 일을 꼼꼼하게 봐주는 사람 이 꼼꼼하게 봐준다는 것은 정제라는 게 세밀하고 꼼꼼한 거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는 사람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길흉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녀를 잘 길러주고 내조를 잘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 부인이기 때문에 정제가 부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 종업원, 비서 이 육신관계에 있는 거죠. 정제적 육신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통해서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흉하게 작용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의 육신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관과 정관. 전평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관의 어떤 그 대인관계는 가족으로 봐서는 남자한테서는 자녀가 되고 여자한테서는 평관이니까 무정한 남편이죠. 무정한 남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저기서 보면 이 직장에서의 그 평관적 관계는 두려운 사람. 내가 아까 편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내 말을 거역할 수 없는 내 부하치고다 했잖아. 근데 평관은 그 반대로 내가 그들을 거역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 편제적 관계다. 평관적 관계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우리 뭐 사장님, 그죠? 두려운 상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그럼 어떤 관계가 평관적 관계냐? 강도 가다가 강도 만난다. 그럼 A 평관은 한 방했네. 그죠? 가다가 우리 테러 뭘 만났다. 뭐 가다가 어떤 무서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 그럼 그 평관적 관계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통제하고 나를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 그런 관계를 전부 다 평관이란다. 평관이 꼭 이제 뭐 무정한 남편 딱 정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 아들, 자식 이 정해를 그것만 평관이 아니라 그런 평관이라는 그런 환경도 평관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도둑 맞았어. 나가 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평관의 환경을 당한 거예요. 뭐 괜히 뭔가 내가 하는 일에 태클 세게 막 걸려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도 평관의 환경을 내가 당한 거예요. 그래 평관 그런 관계의 상황도 저희 봐야 된다. 육신적으로 십성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흉으로는 평관의 길흉으로는 비록 힘을 들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길하겠다 보면 길하겠다. 평관이라는 만약에 평관이 잘 뭐 합산이 되거나 그다음에 식신재산이 돼서 평관이 하나만 있어서 잘 쓰여진다면 그럼 그 평관을 통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관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이시상 편제 평관의 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귀하다. 귀격이다. 격이 아주 귀하다는 얘기죠. 평관은 무조건 안 좋다 하잖아요. 무조건 안 좋다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귀격으로 봅니다. 또 만약 편제였다면 어떻습니까? 편제였다면 내가 사실 끝에 한 방은 좋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된 게 평관이잖아. 평관은 그때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편제는 그렇지만 평관도 돈도 됩니다. 돈도 되는데 평관 자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저 책에 표현해 놓은 건 힘들다는 거잖아요. 힘은 들지만 나중에 한 번은 이 관을 정관의 이상으로 잘 써야지 귀하게 쓸 수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가 평관은 과정까지가 힘이 좀 든다는 거죠. 여기 책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내용을 보시면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이거든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더 귀하게 쓸 수도 있다. 그 이제 좋게 보면 이제 이 국가적 명예직이잖아요. 그 명예는 임시직, 또 선출직, 전부 선출직 임시직이잖아요. 제한돼 있는 그런 직에 잘 쓰여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관도 마찬가지죠. 정관은 이제 이 안정을 찾는 거죠. 평관은 힘들게 해서 그걸 성취하는 거고, 정관은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관적 대인 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만약에 용신이라면 평소에 내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잘 해놨다라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길하게 내 명예를 잘 나타낼 수도 있고 빛날 수도 있다. 이런 거 정관이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들 관계에 있는 대인 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뭐 가족 대인 관계, 십성적 대인 관계라서 꼭 뭐 사람과의 관계, 물론 그것도 말하는 거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 환경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평관적 환경, 그죠?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관적 환경을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려운 어른.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비식재관인으로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내가 주는 거잖아. 내가 내 아래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적 관계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요거는 내인도 오는 거잖아. 이게 윗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 사람과 윗사람 그렇게 보셔도 된다. 그래 식상과 죄는 내 아래 사람이에요. 그래 이게 용신한다면 내 아래 사람들한테 잘 해야 된다면 이건 윗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때 정관은 여기 돼 있잖아요. 정관은 남편 얘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 내가 말씀드린 그래 어려운 대상, 그 규범 규칙, 그다음 경찰관도 이제 이 정관으로 다 거부할 수 없는 대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대상. 관대는 아까는 이제 이 편과 이 정으로 지금은 이 정관을 말하고 있지만 편은 일단 관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관계죠. 관이라 하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윗사람이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정은 나를 안정되게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고 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를 무자비하게 제재, 통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그들 환경이나 대인 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귀하게 잘 쓰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인성적 관계, 인성적 관계. 자, 이 정관은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남자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면 흥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자녀 때문에 살만 나면 길한 것이다. 그다음 인성, 편인, 정의는 인성, 편인은 보면은 무정한 모친, 계목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직장에서는 무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상사, 이 사람이죠. 도움을 주는 상사.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는 사람.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편인적 대인관계다. 그 다음에 길종으로 이런 운이 왔을 때 길종으로 편인의 운에서는 길종으로는 알뜰하게 원하는 대로 보살펴 준다. 편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길하게 들어오면 정인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알뜰하게 나는 보살펴 준다. 근데 대충 뭐 이게 아니라 무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뜰하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보살펴 준다. 그다음 사사건건 불편한 욕으로 일이야 풀리고 어려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는 편인이 흉하게 다가올 때인 거죠. 편인이 내한테 희용신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다가온다. 기부신으로. 그냥 다가올 때는 나한테 저렇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힘들게 한다고 그들을 통해서 사사건건 내한테 힘들게 한다. 신경 쓰이게 하고 내한테 태클 건다. 이런 일들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는 모친이고 사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 엄마급 이모 그 다음 직장에서는 알뜰하게 보살펴주는 상사 어머니와 같으니까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언제라도 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완전히 엔타이 이런 좋다 무조건 이런 사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정인적 대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길흉으로는 뭐 흉하다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을 통해서 그죠?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한테 좋지 않았다. 또 이제 좋게 다가오는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내가 도움을 다 받았다. 그게 다 후광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이 얘기가 오면 이 육친 관계적 환경에 있는 대인 관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흉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여기에서 평소에 내가 실제관인의 어떤 육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 환경이더라 이걸 내가 써야 돼 용으로 써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걸 평소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식을 써야 되든지 죄를 쓰든지 써놔야 그러면 거기에 식에 해당되는 육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죠? 또는 그런 이제 환경 내가 베푸는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죄에 해당되는 우리 육신적 관계의 사람들, 대인관계 사람들, 또는 이제 그런 환경, 또 관도 마찬가지고, 인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에 있는,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만약에 인성이 침략자에 의해서 인성이 용신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평소에 가깝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야 그 인성을 내가 취한 거죠. 그럴 때 인성이 운이 왔을 때는 평소에 내가 닦아놓은 평소에 내가 많이 활용해놓은 그죠? 해놓은 이 인성들을 통해서 내가 대박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책에 있는 내용은 평소에 이제 이게 운이 오면 이런 작용을 한다라는 건 맞는데 그런 심리적 변화를 가지게 한다 또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흉은 어떻게 달라? 길흉은 내가 어떻게 해놓은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희용으로 쓰여가지고 잘 활용해서 그러면 두나라 없이 그들을 통해서 이 운이 되면 대박납니다. 만약 기구신으로 작용한다. 기구신으로 작용했는데 이걸 만약 그럼 평소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인성적 관계, 대인관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는데 나의 일을 택하거든. 일일이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네가 뭐 자격이 되니 안 되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나는 태클 걸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평소에 의해야 된다. 내가 용을 써야 됩니다. 용을 어디서 써야 됩니까? 제로 용을 써야 되죠. 이게 용신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럼 이것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것은 기구신이 뭔지를 보고 그에 대해서 이 기운을
빼고 기운을 빼주는 그런 육신적 관계, 그죠? 그것을 용신으로 써놔야 돼요. 그래서 써놔놓으면 그들을 통해서 또 내가 이 운이 오면 대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